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대표의 권한행사 범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행사 참석을 이유로 오전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원내 사안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란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 진위를 말해달라는 친한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자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투톱인 두 사람의 충돌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 전선이 오히려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거부하게 되면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길을 따라라.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이른바 유난면담 여진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국정감사는 다음 주 종료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대표를 향한 또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하순 논술위원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신중한 처신을 하라. 뭐 이렇게 한 대표를 또 저격을 했네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젠가요? 네.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만나서 뭐 TK 현안을 논의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 뭐 촐랑대는 가벼움.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금도가 관련되는 쓰셨죠. 부분이겠네요. 예. 그 이전에도 뭐 그 전날에도 SNS를 통해서 뭐 내가 왜 한동훈 저격수냐. 네. 예, 급이 다르다. 나는 뭐 이제는 저격수를 할 이 급이 아니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가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갈등을 양산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지난 대선에서는 물론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경쟁을 했지만 경쟁을 하고 그때 뭐 감정도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차기 권력의 잠재적 경쟁자인 좀 한동훈 대표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이제 이 벌어지는 거리에 좀 뭐 자신이 좀 이렇게 끼어드는 부분, 좀 더 다가가려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여러모로 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이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뭐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뭐 이 국정 운영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당에서는 뭐 또 이런 또 사단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권 후반기, 아직 이제 뭐 절반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TK와 PK를 비롯한 그 보수 지지층의 텃밭이라 불리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지층들, 그리고 그 지지층들 속에서 이 장을 맡고 있는 홍 시장, 이런 부분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메시지를 계속 홍 시장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성춘 부의장 보기는 어때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어제 뭐 만나는 건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보도 통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정말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 사람인데 첫날 면담하고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저녁 먹고 또 이 한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불러서 또 만나고 이 대놓고 이게 한 대표를 좀 이른바 좀 따돌리려는 거 아니냐, 고립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정치는 사실 일정이 곧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났던 것도 지금 홍준표 시장을 만났던 것도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 정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인식이 매우 나이브한 판단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탄핵만, 어떻게든 특검법만 막아내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남아있고 지금의 낮은 국정 지지율, 낮은 정당 지지율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울 뿐이지 대통령의 임기를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오히려 이런 낮은 지지율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채워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홍준표 시장에게는 오히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앙정치의 사안에 대해서 분명 언급 안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껌껌이 언급을 하시는 것 국민들은 그걸 가볍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본인을 되돌아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종혁 최고위원.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요, 2022년 7월 달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당시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분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대통령실, 대통령과 여사도 빨리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미 2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하시지 않죠?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그거 걸려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했던 윤핵관의 역할을 지금 홍 시장님 본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지 그런 것도 세간에서는 그런 비평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이렇게 셋이서 75분이나 만났다고 그래요. 좀 말씀하시기로는 TK 현안,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김건희 여사 문제나 한동훈 대표에게도 거론되지 않았겠습니까? 신공항 건설 얘기를 75분이나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전. 글쎄요. 네. 하여튼 그 이전에도 홍준표 시장께서 대통령과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해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 굉장한 공격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섣부른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후에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화순 논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은 지금 말에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럼 면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앞서도 다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한 대표가 대통령실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할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3대 요구사안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 면담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 대표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브리핑할 줄 알았는데 박정화 비서실장이 한 대표가 한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용산에서 네. 이제 들어라 했고요. 이건 거의 회담이 이제 면담이 거의 성과가 없었다라 해서 이제 그때 맹탕이다, 빈손 회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브리핑의 주된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런저런 저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충분히 답을 했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각색이라고 하니까 어느 부분이 이제 왜곡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8명의 이제 그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저거를 내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한 대표는 나름대로 구체적이라고 설명을 한 거를 보다 구체적인 거를 좀 내놓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그다음에 인사 대신 내가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2022년 집권 초기에도 한번 내가 100명의
저 대통령실의 인사들을 잘라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지금 각색됐다라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대표는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하시라. 그러니까 나빠지는 민심과 여론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칼을 들이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칼을 들이댈 정확한 부위를 전해달라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 약간 이 대화의 평행선이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글쎄요 각색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답변을 얼마만큼 성실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좀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말줄임표 땡땡땡땡. 거기 제가 가로를 넣고 치면 이 지상파 방송인 SBS 편성국 뉴스브리핑의 고정 코너가 있는 내 최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걸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계속 하나하나 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대통령과 정말로 그렇죠. 그 워딩 바이 워딩으로 싸우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꿀 거 생각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첫날 회동이 끝난 다음에 그 대표한테 가서 좋게 끝났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에서는 아이고 뭐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나서 좋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세한 내용은 그 용산에서 들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용산에서 그때 저녁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헌법 파괴 세력과 함께 싸우기로 뭐 그 합의했다. 이 얘기 딱 한 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진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일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훈시하러 뭐 부른 거냐라고 하니까 그날 오전 10시쯤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대표가 얘기한 거 상당 부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무마를 시작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때 회담에서 무슨 뭐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내가 잘라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입니까? 권력 초기에 일종의 권력 다툼의 성격에 의해서 어떤 특정 세력에 밀어넣었던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잘려 나간 것과 지금 2년 반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비서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정무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가져와라. 여기 무슨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뇌물 받은 현장이나 뭐나 이런 걸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그건 뭐 대통령과 대표 사이의 대화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은 더 이상 활동도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지금까지 했던 것도 굉장히 지겨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생기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해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현장 상황에 대한 뉘앙스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